지난 시간에 우리 브라우니안 모션을 얘기했고요. 오늘은 이토 인테그랄이라는 걸 얘기를 할 텐데 그 전에 브라우니안 모션 조금 간단하게 리뷰하면서 그거 기반으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보죠. 우리가 1년 동안 브라우니안 모션을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10번 코인 플리핑을 통해서 10번 코인 플리핑을 통해서 우리가 1년의 브라우니안 모션을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오케이? 그랬을 때 우리가 브라우니안 모션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코인 플리핑을 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페어 코인을 던졌는데 헤드 헤드 테일 헤드 테일 테일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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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일. 이렇게 1년 동안 1년에 10번의 코인 플리핑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생각을 해보죠.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헤드면 플러스 1을 의미하고 테일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을 의미해요. 그런데 스케일링을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타임은 0부터 1까지 10등분을 한 겁니다. 10번 코인 플리핑을 1년에 브라우니안 모션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10번 코인 플리핑을 한 거고요. 그러면 헤드는 기본적으로 1, 테일은 마이너스 1인데 우리가 스케일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1년 후에 브라우니안 모션이 표준 정규 분포가 되도록 평균은 0이 될 거고요. 분산이 1이 되도록 해줘야 돼요. 지금 이 경우에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의 베리언스는 이렇게 되고요. 이 베리언스가 얼마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1, 50%가 되는 랜덤 베리어블의 베리언스가 얼마예요? 베리언스xi는 second moment 빼기 first moment square. first moment는 얼마예요? 네? first moment 평균 0이죠. second moment는 이게 1이고요. 그럼 여기 얼마예요? 베리언스가 이 경우에 이 베리언스는 얼마예요? 10이죠. 그러면 어떻게 스케일링을 해야 1년 후에 썸이 베리언스가 1이 될까요? 예, 루트 10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페어 코인을 하면 플러스 헤드 테일이 나오는데 그걸 기본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으로 인식을 하지만 우리가 브라우니안 모션을 할 적에는 이걸 리스케일링을 해서 1년 후에 브라우니안 모션의 분산값이 1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스퀘어 루트 10으로 나눠줘요. 그러면 매 순간마다 플러스 마이너스 1 오버 스퀘어 루트 10이 튀어나오는 거고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보죠. 그러면 처음에 0에서 출발을 하고요. 1에 가고 네, 10번의 코인 플리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0에서 출발을 하고요. 헤드가 나왔으니까 플러스를 해줘야 되고 플러스 1 오버 스퀘어 루트 10이 올라가는 겁니다. 요만큼. 그러니까 요만큼이 1 오버 스퀘어 루트 10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만큼 올라가고요.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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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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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고 이게 지금 브라우니안 모션 패스 하나예요. 우리가 코인 플리핑을 다르게 또 했는데 결과가 다르면 그 패스가 달라질 거예요. 지난 시간에 코드상으로는 어떻게 했냐면 1년은 12개월이고 한 달은 21일이라고 해서 요만큼 1년에 요만큼 코인 플리핑을 했어요. 그러니까 T가 1이면 N만큼 코인 플리핑이 필요하고요. T가 2이면 2N만큼 코인 플리핑이 필요하고 T가 3이면 3N만큼의 코인 플리핑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이고요. 오늘 하려고 하는 내용은 이토 인테그럴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건 뭐 이런 걸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하면 요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오버 스퀘어 루트 n으로 해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특정한 날 주가가 얼만큼 오르느냐 혹은 빠지느냐를 페어 코인을 던져서 시뮬레이션을 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플러스 1이면 헤드가 나오면 1 오버 스퀘어 루트 n, 테일이 나오면 마이너스 1 오버 스퀘어 루트 n. 그러니까 페어 코인을 던져서 헤드가 나오면 그날 주가가 오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테일이 나오면 그날 주가가 빠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만큼 빠지느냐 오르느냐는 1 오버 스퀘어 루트 n만큼 빠지거나 오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렇게 출렁출렁거리는 주가에다가 배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넘버 오브 주식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몇 주를 홀드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요거는 daily profit loss per share. 한 주당 발생하는 profit loss예요. 그래서 한 주당 플러스 마이너스 1 오버 스퀘어 루트 n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5주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게 5배 증폭이 되겠죠. 그죠? 그죠? 마이너스 1을 하고 있다. 그러면 반대가 될 거예요. 숏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주가가 오르면 마이너스 1 포지션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돈을 잃는 거고요. 반대로 주가가 빠지면 내가 숏을 잡고 있으면 이득을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주식수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플러스일 경우에는 롱이고요. 롱이라고 부르고 마이너스일 때는 숏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요거는 매일매일 프로핏 로스를 누적해서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3년 동안에 캐피탈 T가 3이라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3년 동안 내가 요런 전략을 구사를 하고요. 그랬을 때 3년 후에 최종적으로 내가 이 전략을 구사했을 때 얻게 되는 손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캐피탈 T가 3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캐피탈 T는 3이라고 생각을 하고 N은 1년은 12개월 곱하기 한 달은 21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브라우니안 모션을 시뮬레이션을 하려면 12 곱하기 21 곱하기 3번의 페어 코인 플리핑을 해야 돼요. 그러면 매번 페어 코인 플리핑을 할 때마다 헤드 테일이 튀어나올 거고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매일매일 한 주당 발생하는 손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손익은 플러스 마이너스 1 오버 스퀘어 루트 n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그렇게 출렁출렁 거리는 주식에다가 내가 어떤 전략을 구사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롱을 때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숏을 때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 롱을 때리면 주가가 오를 때 이익이 발생을 할 거고요. 주가가 빠질 때 손해가 발생을 할 거예요. 근데 숏을 때리면 주가가 오를 때 손해가 발생하고요. 주가가 내리면 이익이 발생을 해요. 그걸 누적해서 nt번 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또 인테그랄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오케이. 그러면 한번 해보죠. 자, 여기 하나하나 따라가 보죠. 이제 코인 플리핑을 10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드, 테일 뒤에 또 쭉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헤드는 1, 테일은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죠? 근데 요게 브라우니안 모션을 시뮬레이션을 한 거기 때문에 1년 동안 10번 코인 플리핑을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스케일링을 해줘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브라우니안 모션을 보면 처음에 0에서 1 오버 스퀘어 루트 10으로 갔다가 2 오버 스퀘어 루트 10으로 가고, 그 다음에 1 오버 스퀘어 루트 10, 2 오버 스퀘어 루트 10, 1 오버 스퀘어 루트 10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주가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0에서 타임 제로에서 0이고요. 이게 헤드가 되면 플러스로 올라가고 테일이 되면 마이너스로 빠져요. 아까 손으로 계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가 주식을 이 주식을 한 주 가지고 있다면 처음에 그 주가는 제로고요. 주가가 제로라는 게 좀 이상하지만 주가가 제로고요.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막 발생을 해서 브라우니안 모션이 제너레이트가 되고, 그걸 우리는 스탑 프라이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요걸 시뮬레이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DB는 그날 주가가 얼마나 올랐느냐 빠졌느냐를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 오버 스퀘어 루트 10이에요. 그걸 누적해서 쫙 더한 게 브라우니안 모션이고, 그죠? 그러니까 첫째 날 주가가 올랐고요, 둘째 날 주가가 올랐고, 셋째 날 주가가 빠졌고, 그 다음에 오르고 내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를 때 내릴 때는 얼만큼에 오르고 내리느냐 하면 1 오버 스퀘어 루트 10만큼 오르거나 빠지는 거예요. 지금 10이었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n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오케이. 헤드면 오르는 거고 테일이면 빠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제일 중요해요. 오케이. 첫째 날 주가가 올랐는데 내가 몇 주를 홀드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DBS는 주가가 그날 올랐냐 떨어졌냐, 얼마나 올랐냐 얼마나 떨어졌냐를 의미하는 거고요. 요 BS는 내가 그 주식을 그날 얼만큼 홀드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잘 들어보세요. 자, 첫째 날 주가가 올랐어요. 첫째 날 주가가 올랐죠. 그러면 대응하는 첫째 날의 BS는 0이에요? 아니면 1 오버 스퀘어 루트 10이에요? 첫 번째 날 주가가 올랐는데, 그때 요 적분하는 함수 BS는 뭐예요? 0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1 오버 스퀘어 루트 10일 수도 있어요. 뭔가요? 좀 심플한 용어로 설명을 할게요. 자, 아직 장이 안 끝났죠? 장이 안 끝났어요. 오늘 장이 오른다고 생각을 해봐요. 올랐다고 그래봐요. 오른다고 하는 걸 알면 내가 주식을 홀드하는 게 좋겠죠. 롱을 걷는 게 좋겠죠. 그죠? 롱을 걸었어요. 그럼 오늘 돈을 따겠죠? 반대로 오늘 오늘 장이 빠진다,
종가가 빠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오늘 숏을 잡는 게 좋겠죠. 그죠? 이건 치팅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장이 빠지나 아니면 오른다는 걸 알고 내가 전략을 구사할 수 있으면 항상 나는 이익이 발생해. 그죠? 그거는 페어하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특정한 주식을 롱을 걸거나 숏을 걸 때는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롱을 잡거나 숏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첫째 날 주가가 여기 보면 첫째 날 주가가 올랐죠. 그러면 내 BS라는 건 뭐냐면 첫째 날 내가 0을 잡을 수도 있고 1 오버 스퀘어 루트 10으로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1 오버 스퀘어 루트 10으로 잡으면 내가 주가가 오른다는 걸 알고 1 오버 스퀘어 루트 10을 잡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치팅이에요. 요걸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요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t 플러스 델타 t 현재 주가가 6이고요. 이제 오르거나 빠지거나 이럴 거예요. 헤드가 되면 올라갈 거고요. 테일이 되면 빠질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그때 내가 몇 주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요 적분하는 함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까지 그거는 t까지의 정보로 결정해야 됩니다. 요 적분하는 함수 요거를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BS라고 했는데 요 기간 동안에 BS라고 했는데 BS는 사실은 요 값입니다. BT 값이에요. 그러니까 요 오를지 내릴지 모른 상태에서 요 적분값을 계산을 해줘야 돼. 이해되셨나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자 봅시다. 첫째 날 주가가 올랐죠. 첫째 날 주가가 올랐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가가 오른 걸 모른 상태에서 BS를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0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봅시다. 안 좋네. 오케이. 요 5일자를 보면 주가가 빠졌죠. 주가가 5일자 보면 주가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얼만큼 빠졌느냐 하면 요만큼 빠졌어요. 그러면 숏을 잡으면 좋겠죠. 주가가 빠졌으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만큼 내가 주식을 홀드할 거냐 하면 요 5일 차에는
4일차까지에만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5일차 때는 주가가 빠졌어요. 그죠? 내가 원하는 거, 5일차 주가 빠졌으니까 숏을 걸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4일차까지의 인포메이션만 가지고 주식을 몇 주 홀드할 건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일차 때 주가가 요거니까 5일차 때 요걸 이용을 해서 그만큼을 홀딩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5일차 때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그걸 알면 숏을 걸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4일까지의 인포메이션만 가지고 홀딩을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뭐를 홀딩하고 있냐면 브라우니안 모션 값을 홀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일차 때 브라우니안 모션이 2 over square root 10이기 때문에 그 4일차 때 요 값을 이용을 해서 요만큼을 홀딩을 하는 거고요. 그때 주가는 빠졌어요. 오케이? 그러면 5일차 때 얼만큼의 손익이 발생을 하냐면 주가는 요만큼 빠졌고요. 우리가 요만큼 홀딩하고 있기 때문에 요만큼의 손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누적을 해서 쭉 더해요. 그러면 이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따거나 잃은 값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이게 이또 인테그랄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뭐 f t에 디펜드할 수도 있고 이렇게 요런 적분이 있다고 그러면 요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오버 스퀘어 루트 n이에요. 캐피탈 T는 3이라고 생각하시고 스몰 n은 12 곱하기 21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매일매일 브라우니안 모션을 시뮬레이션을 하면 헤드가 나오면 플러스 1 오버 스퀘어 루트 n, 테일이 나오면 마이너스 1 오버 스퀘어 루트 n, 주가가 오르거나 내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전날 걸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는 거를 관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그 주식을 얼마나 롱을 할지 혹은 숏을 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넘버 오브 쉐어고요. 내가 몇 주를 가지고 있을 거냐 하는 거고, 요거는 한 주를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는 그날 발생하는 프로핏 로스예요. 그리고 요거는 누적하는 겁니다. 누적해서 프로핏 로스를 쭉 계산하는 거예요. 이해 됐나요? 이게 다예요.
이 경우에 한번 해보죠. 오케이. 아, 요거를 계산을 한다고 그래 보죠. 동일한 케이스에. 그러면 요거는 주식수를 조금씩 시간에 따라서 점점 늘려가는 거예요. 그죠? 여기 S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주식수를 조금씩 늘리는 거예요. 다음에 여기 SBS는 요걸 해보죠. SBS라는 걸 해보죠. 그러니까 여기 BS라는 게 여기 적분하는 함수가 BS가 아니고 SBS인 경우를 해보죠. 그러면 요건 코인 플리핑 이렇게 됐다고 치고 컨버전은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컨버전 했고요. 큐무레이트 썸 이렇게 갖고 브라우니안 모션으로 만들어 주려면 1년을 10개의 코인 플리핑으로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퀘어 루트 10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 이게 주가고요. 다음에 DB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똑같죠? 이제 요걸 계산을 해야 돼요. 여기가 SBS예요. 그러면 첫 번째 때 F 값은 어떻게 되나요? SBS. 지금 우리가 계산하는 거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SBS DBS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첫째 날 주가는 올랐어요. 그때 내가 주식을 몇 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SBS가 얼마예요? 0이죠. 그러면 그날 발생하는 손익은 없어요. 주가는 올랐는데 나는 주식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첫째 날 발생하는 손익은 없어요. 둘째 날은 그러면 내가 몇 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BS는 얼마예요? 요거죠. S는 뭐예요? 예? S. 10분의 1. 10분의 1. 그죠? 그 전날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전날 기준으로 S는 타임이거든요. 그러니까 1 over 10이에요. 10분의 1이에요. 요거. 그 다음에 BS는 브라우니안 모션이니까 전날 브라우니안 모션 가격이 요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게 되고 요 날짜 보죠. 요 날짜에 S는 어떻게 되나요? 10분의 2예요. 그죠? S는 10분의 2고요. BS는 요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 가보죠. 여기. 그러면 요때 시간은 어떻게 돼요? 10분의 3이죠. 브라우니안 모션은 브라우니안 모션 요거죠. 곱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때 시간은 10분의 4죠. 전날의 시간으로, 전날 기준으로 계산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BS는 요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식이 올랐냐 떨어졌냐 한 주당 곱하기 내가 그 주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를 곱하면 그날 발생하는 손익이 계산이 되고요. 그걸 누적해서 계산을 하면 누적해서 손익이 계산돼요. 어렵지 않죠? 예, 요게 또 인테그랄이에요. 이렇게. 오케이. 코드 하나 짜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파이썬 코드를 원하는데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SBS, DBS, 페어코인을 이용을 하고요.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좀 파이썬 코드로 제너레이터를 하고 싶은데 적분을 0부터 t까지 캐피탈 T까지 하는데 t는 3년으로 했고요. 인테그랄 하는 함수는 SBS고
여기 DBS고요. 그 다음에 1년은 12 곱하기 21을 하고요. 페어 코인으로 해달라고 그랬고,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두 개예요. 1년 후에 요거의 분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패스를 한 5,000개 제너레이트를 해서 요거 3년 후에 총 손익, 누적 손익을 5,000개 제너레이트를 해서 그 히스토그램을 그려달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특정한 브라우니안 모션 패스를 그리게 하고 그 다음에 대응하는 인테그랄의 패스를 그리도록 했어요. 뭐 요 정도는 뭐 누워서 떡 먹기로 코드를 짜줄 거예요. 오케이, 코드를 조금 보지요. 3년 동안 할 거고요. 1년은 12 곱하기 21일. 그러니까 총 요만큼 코인 플리핑이 필요하고 DT는 이렇게 되고 스퀘어 오케이. 패스를 2,000개 2만 개를 제너레이트 할 거네요. 패스를 2만 개를 제너레이트 할 거예요. 시드는 42. 그래서 랜덤 넘버 제너레이트 할 때 동일한 랜덤 넘버가 제너레이트 되도록 한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두 개의 그림이 있는데 첫 번째 그림부터 설명을 하죠. 요게 3년 후에 내가 SBS라는 전략을 구사를 했을 때 발생하는 손익을 시뮬레이션을 2만 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패스를 2만 개를 제너레이트를 해서 그 끝에 포인트를 픽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3년 후에 내가 이 전략을 구사를 했을 때 얼만큼 돈을 따느냐, 잃느냐, 그걸 2만 개의 포인트를 제너레이트를 한 거고 그거에 히스토그램을 그린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이게 뭔지? 민이 0.0099등이요. 근데 theoretically는 0이에요. 이론적으로는 평균이 0이에요. 근데 지금 이건 엠피리컬하게 에스티메이션을 한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0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하나 딱 보자마자 느끼는 게 뭐가 있나요? 정규분포인가요? 정규분포 이렇게 안 생겼어요. 그죠? 오케이.
오케이. anyway, 그거 나오면 보고 두 번째 그림을 보죠. 두 번째 그림은 샘플 패스 하나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파란색 선이 브라우니안 모션이에요. 여기 이 파란색 선이 브라우니안 모션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오렌지 색깔이 이토 적분을 한 거예요. 오른쪽이. 자, 그러면 이토 적분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여기 부분을 보죠. 이 부분을 봐요. 브라우니안 모션이 지금 올라가고 있죠.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대체적으로 플러스인 거예요. 그죠? 여기가 대체적으로 플러스예요.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유영역을 보고 있거든요. 유영역. 그래서 지금 유영역을 보면 대응하는 게 유영역이거든요. 지금 여기는 지금 여기가 대체적으로 지금 여기 보면 여기가 대체적으로 상승장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대체적으로 플러스고요. 여기는 어떻게 되나요? U는 시간이니까 양수고요. BS를 보면 여기는 음수죠. 그죠? 그러니까 U 곱하기 BU는 음수예요. U는 양수고 BU는 음수니까 U 곱하기 BU는 음수예요. 그러니까 숏돌이에요. 숏을 친 거예요. 그러면 요 상승장에서 숏을 쳤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가 상승장이거든요. 상승장에서 숏을 쳤으면 어떻게 돼요? 돈을 잃겠죠? 보세요. 여기에요. 여기가 상승장인데 우리가 숏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잃고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여기를 보죠. 여기는 지금 하락장이죠. 주가가 대충 하락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요 DBS는 대체적으로 마이너스예요. 그럼 SBS는 S는 시간이니까 양수죠. BS는 어떻게 돼요? 양수죠. 그러니까 양수 곱하기 양수는 양수죠. 하락장에서 롱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대체적으로 돈을 잃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여기는 대체 조금 내려가고 여기는 굉장히 많이 내려가고 하는 거는 여기가 이것 값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 손익이 확 떨어지네요. 이 부분 한번 봅시다. 지금 이 부분인 건데 주가가 빠지고 있죠. 여기 주가가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DBS는 마이너스예요. 대체적으로 그때 U는 시간이죠. 플러스예요. BS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죠. 플러스니까 양수죠. 롱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롱을 잡고 있으니까 손실이 발생. 그러니까 여기서 손실이 발생. 근데 손실이 발생하는데 많이 발생했죠? 그거는 브라우니안 모션 값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포지션이 많기 때문에. 이해됐나요? 오케이. 코드가 오케이.
여기 지금 여기 그림을 추가를 한 게 지금 2만 개의 샘플이 있거든요. 2만 개의 샘플에서 평균 계산하고 표준 편차 계산을 해서 그거에 대응하는 대응하는 평균 표준 편차에 대응하는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그린 거예요. 확연히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정규 분포가 아니에요. 오케이. 지금 여기에서 SBS로 한 거고요. 오케이. 요게 인테그랄한 거거든요. SBS를 한 거예요. 요게 S고요. 요게 BS. 오케이. 오케이. 요거를 지금 우리가 SBS라고 했죠? BS 스퀘어를 해볼까요? 오케이. 그러면 요거 코드 또 짜달라고 그러면은 싫어할 테니까. 오케이. SBS 요 브라우니안 모션을 스퀘어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 SBS 스퀘어 여기에다가 오케이. 뭘 고쳐야 될지 요거 보면서 합시다. 그림의 타이틀만 좀 바꿔주면 돼요. SBS 말고 여기 SBS 스퀘어라고 해야 돼요. 오케이. 여기 BS 스퀘어. 여기 여기도 쳐줘야 되네요. 오케이. 보고. 오케이. 그래서 지금 SBS가 아니고 SBS 스퀘어를 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SBS가 아니고 여기 브라우니안 모션을 스퀘어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조금 그림이 달라졌죠? 여기를 바꿔줘야 되는군요. BS. 여기. 오케이.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랑 그림이 다르죠? 바꾼 거는 뭐냐면 SBS가 아니고 SBS 브라우니안 모션을 제곱을 한 거예요. 근데 그림은 달라졌지만 still 그 정규 분포가 아닌 건 확실해요.
그죠? 맞죠? 그 다음에 패스 하나만 본 건데 이번에는 해석하기가 쉬워요. SBS 스퀘어면은 숏을 잡나요? 안 잡나요? 여기 지금 BU 스퀘어예요. 요거는 항상 양수예요. 그죠? 타임 양수고요. 브라우니안 모션은 양수도 될 수 있고 음수도 될 수 있지만 스퀘어를 했기 때문에 항상 양수. 그죠? 그러니까 롱돌이에요. 숏돌이가 아니고 항상 롱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여기 오르죠? 그러면 대응해서 주가 오르고요. 여기가 주가가 빠지고 있죠? 주가가 빠지고 있어요. 여기 빠지고 있는 거고요. 여기 주가 빠지고 있죠? 여기가 빠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게 브라우니안 모션이죠. 지금 여기 상승장이죠? 롱돌이니까 여기 이익이 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질문 있어요? 수학적으로는 n이 무한대로 가야 됩니다. 수학적으로는 n이 무한대로 가야 돼요. 뭐 이상한 거 해볼까요? 사인을 해볼까? 재밌네. 요번에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사인 bs dbs 이렇게 해볼까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지만 오케이. 그러면 인테그란드만 일단 바꿔서 해보죠. 여기거든요. 여기 사인 오케이. 한 군데 더 고쳐야 되는데. 사인하지 말고 코사인으로 합시다. 생각해보니까 사인보단 코사인이 나을 것 같아. 왜냐하면 브라우니안 모션이 0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0에서 출발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0 근처예요. 그러면 코사인을 하면 코사인 0 근처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롱돌이에요. 롱돌. 숏돌이를 할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코사인이고요. 코사인이고 마이너스.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마이너스.
돌려봅시다. 와, 여기 바꿔야 되네요. 타이틀. 캐피탈 T는 3년이고요. 그리고 내가 주식을 어떻게 가지고 있을 거냐면 마이너스 코사인 BS로 가지고 있어요. 와, 바이모달이네요. 피크가 두 개네요. 그죠? 데피니트리 정규 분포는 아니에요. 오케이. 패스를 보죠. 브라우니안 모션은 0에서 출발을 하죠. 0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코사인은 0 근처에서는 양수겠죠. 그죠? 마이너스를 했으니까 음수예요. 숏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오르면 손실이 발생하고 주식이 내리면 이익이 발생해요. 그래서 거의 여기 보면 어떻게 보면 미러 이미지처럼 보여요. 그죠? 주가가 내리면 나는 돈을 벌고 주가가 오르면 나는 돈을 잃고. 오케이? 질문 있어요? 질문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이또 아이소메트리라는 걸 얘기를 해볼까? 글씨 보여요? 보여요? 글씨 잘? 오케이. 자, 이또 아이소메트리라는 개념을 좀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또 인테그랄이라는 건 결국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매일매일 발생하는 손익이고요. 거기에다 내가 롱을 걸 건지 숏을 걸 건지에 따라서 손익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누적해서 누적해서 계산하는 게 이게 이또 적분이에요. 기본적으로. 지난 시간에 내가 얘기한 것 같은데 브라우니안 모션을 B라고 표시하기도 하지만 W라고도 표시해요. 그 히스토리는 어디 강의노트 어디인가 써 있을 거예요. 위너라는 사람이
아마 처음으로 브라우니안 모션을 매스메리컬리 컨스트럭트 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수학에 오리엔트돼서 글을 쓰는 사람들은 W라고 쓰고 조금 어플리케이션 사이드에 있는 사람들은 B라고 쓰고 그래요. 오케이. 자, 이게 델타 WI는 그날 발생하는 손익이고요. 요거는 그날 내가 롱을 잡았는지 숏을 잡았는지 롱을 얼마나 잡았는지 숏을 얼마나 잡았는지 하는 거고요. 그걸 누적해서 썸을 한 거고요. 요걸 제곱을 하면 같은 항끼리 곱해지는 게 있고요. 그걸 다이고널 텀이라고 그러고요. 다른 것끼리 곱해질 수가 있어요. 그걸 오프 다이고널 텀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자, expectation을 걸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거는 요거의 expectation을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요거 expectation 계산해야 되고 요거 expectation 계산하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어떤 것부터 계산할까? 오케이, 크로스텀이 베니쉬 한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할게요. 예를 들어서 I는 오늘이 며칠인가? 3월 11일. 3월 11일 날에 주가가 어떻게 됐느냐, 그때 발생하는 손익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WI가 3월 11일 날 발생하는 손익이고요. 한 주당. 그 다음에 베이타 I는 3월 10일 날 전날까지의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내가 주식을 롱을 할 건지 숏을 할 건지 혹은 롱을 얼만큼 할 건지 숏을 얼만큼 할 건지가 결정이 된 거예요. J는 2월 10일이라고 할까요? 옛날 거예요. 이렇게 됐나요? 그걸 하기 전에 간단한 컨디셔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어떤 랜덤 베리어블이 있는데 어떤 필트레이션에 의해서 컨디셔닝을 한다는 걸 정의를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3월 11일 날 발생하는 프로핏 로스라고 그럴게요. X는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3월 11일 날 발생하는 프로핏 로스예요. 근데 나는 요거는 2월 23일이라고 그러죠. 2월 3일까지 정보예요. 그러면 내가 2월 23일까지의 정보를 이용을 해서 3월 11일 날 발생하는 프로핏 로스의 기대값을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 뜻이고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요거가 랜덤 베리어블입니다.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요걸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을 취하면 그것도 랜덤 베리어블이고요. 중요한 팩트가 뭐냐면 오리지널 랜덤 베리어블의 익스펙테이션과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 한 놈의 익스펙테이션이 같아요. 조금 이그젬플을 보여줄게요. 간단한 이그젬플을 한번 얘기해 보죠.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 50%고요. y도 플러스 마이너스 1 50%예요. 근데 x하고 y가 독립이에요. 그리고 s는 x 플러스 y. 그래서 s의 y를 컨디셔닝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y가 뭐냐에 따라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y가 1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여기가 조건이 요거는 이벤트라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y가 1이라는 걸 알아요. 그랬을 때 2의 그러니까 y가 1이라는 걸 알아요. 그랬을 때 x 더하기 y는 어떻게 될까요? y는 1이에요. 그러면 x 더하기 y는 1이죠. 그죠? 그러면 2의 x 더하기 1을 한 거랑 똑같고요. x하고 y가 독립이에요. 독립이면은 오케이. 이 경우에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은 그냥 익스펙테이션과 동일하게 이렇게 더하기는 스플릿이 됩니다. 오케이. 요거부터 생각을 해보죠. 요거 쉬우니까. y가 1일 때 1의 기대값은 얼마일까요? 1의 기대값. 상수의 기대값. 1이죠. 이건 1이에요. 그죠? 이제부터 중요해요. 이게 x가 독립이에요. y랑 독립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expectation하고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x하고 y가 독립일 때는 y의 어떤 컨디셔닝이 들어와도 x에 영향을 안 끼쳐요. 그렇기 때문에 y가 1이라는 상황 속에서 x의 기대값을 계산하는 것과 아무런 인포메이션이 없는 상황에서 x의 기대값을 계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건 얼마예요? 0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1이에요. 오케이? 만약에 y가 마이너스 1이면 y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이 되죠? 그죠? 그 얘기는
다 정리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거는 y예요. y가 1일 때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이 1이고요. y가 마이너스 1일 때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죠? 이거는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요거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봤는데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은 이렇게 더하기가 이렇게 쪼개지고요. 요거는 독립인 경우에요. 독립인 경우에는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하고 익스펙테이션이 똑같아요. y가 어떤 값을 갖든 x는 don't care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y가 막 해피 스마일을 하거나 울거나 상관없이 x는 그냥 꿋꿋하게 자기 길을 가요. 그래서 그냥 익스펙테이션이 되고요. 이거는 완전히 똑같죠? 이거는 y예요. y가 1이면 y의 기대값은 1이고요. y가 마이너스 1이면 y의 기대값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로니까 y. 그래서 조금 다른 뷰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저는 이런 뷰를 좋아하는데, S가 여기 코인 플리핑에 따라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값을 갖는다고 그러죠. X축은 코인 플리핑 결과들이에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S 값이 계산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요만큼이 y가 1이고 요만큼이 y가 2라고 그래보죠. 그러면 y가 1인 경우에는 s 값이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이걸 에버리지 아웃 하는 거예요. 이게 s 2의 s 기본 y가 1이고요. 여기도 이제 y가 2일 때 에버리지 아웃을 하면 여기 어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은 일종의 로컬 에버리징 개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익스펙테이션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로컬 에버리지 개념이 있어요. 오케이. 요 정도 얘기를 하고 이제 요거를 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I는 오늘 날짜인 3월 11일, J는 2월 22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베타 I는 3월 10일 날 결정이 나요. 그죠?
그러니까 i가 3월 11일이니까 내가 3월 11일 날 내가 얼만큼 배팅하냐는 3월 10일 날짜까지의 인포메이션으로 결정이 나요. 같은 로직으로 베타 J는 2월 21일까지의 인포메이션으로 결정이 나요. 그죠? 맞죠? 그러면 요 익스펙테이션을 계산을 하는데 3월 10일 기준으로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요거를 3월 10일 기준으로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3월 10일이 되면 요거 고정이 됩니다. 요것도 고정이 되고요. 요것도 고정이 돼요. 3월 10일 기준으로 봤을 때 베타 I 값은 뭐다? 그게 결정이 되고요. 베타 J는 2월 21일이에요. 아주 전이에요. 그때 이미 결정이 나 있었어요. 그 다음에 WJ, 그러니까 2월 22일 날 주가가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그거 알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3월 10일이 되면 요 세 개의 숫자는 아는 숫자예요. 그러면 상수입니다. 그러니까 베이타 I, 베이타 J, WJ, 2의 델타 WI, F 3월 10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3월 10일 때까지 인포메이션하고 3월 11일 날에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거는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3월 10일까지 인포메이션이 있어요. 근데 3월 11일 날 코인 플리핑을 했는데 그게 헤드가 나올지 테일이 나올지는 그 전까지 결과랑 전혀 무관해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익스펙테이션 자체하고 같습니다. 그럼 이게 얼마예요? 델타 WI의 기대값. 플러스 마이너스 1 나누 오버 스퀘어 루트 n인데 그게 50-50 찬스예요. 익스펙테이션이 어떻게 돼요? 0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0이에요. 그러면 2에 요거는 conditional expectation의 expectation 취한 거랑 같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계산이 요게 제로예요. 그러니까 요 놈이 오프 다이고널 텀이 제로예요. 됐나요? 요게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좀 도움이 필요하다. 조건부 확률의 조건부 기대값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다 그러면 제가 예전에 강의한 것들이 있어요. 여기 확보 확률론에 가시면 24년도 강의한 게 있네요. 여기 보면 조건부 확률, 조건부 기대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조건부 이쪽에 전혀 생소하다 그러면 여기서 조건부 확률부터 보세요. 조건부 확률 여기 한 3시간짜리 있고요. 1시간, 2시간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지금 제가 아이디어는 설명드렸지만 좀 제가 얘기한 거를 따라오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요거부터 보세요. 조건부 확률하고 조건부 확률 여기 3시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조건부 기대값 얘기가 있을 겁니다. 응? 응? 조건부 기대값이 어디 있을 텐데 안 보이네. 강의 분명히 어딘가 해놨는데 23년을 볼까? 24년 거밖에 없나? 이거밖에 없나 보네요. 저가 하나만 올려놨나 본데, 여기 언저리 보면,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너무 생경스럽다. 그러면 저 유튜브 채널에서 구독과 좋아요를 확보 확률은 24년도 봄에 한 거, 조건부 확률 여기 일단 그거 보고 그 다음에 여기 언저리에 있을 겁니다 아마. 여기 뽀아성 어프록시메이션 말고 뽀아성 포인트 프로세스 이쪽에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 내용이 있을 거예요.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 앤 베리언스. 네, 오케이.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의 포인트는 요 오프 다이고널 텀 혹은 크로싱 텀이라고 부르는 요거의 익스펙테이션은 제로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에 요걸 보죠. 다이고널 텀이에요. 요거 전개했을 때 같은 놈끼리 곱해지는 거. 그 다이고널 텀이고요. 오프 다이고널 텀은 제로라고 그랬어요. 다이고널 텀을 보면 요거는 썸은 밖으로 나가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i 날짜거든요. 그러면 i-1짜리 날짜로 컨디셔닝을 걸어줘요. 그러면 요거는 그 전날 결정 날이기 때문에 요거는 noon이에요. 고정돼 있어요. 상수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상수기 때문에 요거 밖으로 튀어나갑니다.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는 독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타 i 스퀘어는 밖으로 튀어나갔고요. 요거하고 요거는 독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을 계산하는데 랜덤 베리어블하고 컨디셔닝 해놓은 놈하고 독립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fy-1이 아까 y짜리거든요. y가 뭐를 하든 x는 don't care예요. 그냥 expectation으로 갑니다.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오버 스퀘어 루트 n이죠. 스퀘어를 하죠. 1 오버 n이에요. 1 오버 n은 dt입니다. 그러니까 dt. 타임 스케일이 1 오버 n으로 쪼개졌으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면 sum 안으로 집어넣고요. sum 밖에 있는 거 안으로 집어넣고 그러면 이건 expectation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베이타 s 스퀘어 ds. 그래서 여기 보면 요게 사라져요. 다음에 오케이 여기 계산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사라지는 거고. 저가 요거 dt라고 쓴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저가 쓴 게 요 폼이고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퀘어가 베타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테그랄을 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인테그랄을 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요 스퀘어를 하면 요게 썸인데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요건 그냥 썸이다. 그러면 제곱을 하면 다이거널 텀이 생기고 오프 다이거널 텀이 생겨요. 오프 다이거널 텀은 사라지고 다이거널 텀만 보면 요게 지금 이렇게 되고요. 다이거널 텀 보면 요게 스퀘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DWT의 스퀘어의 익스펙테이션이 DT가 돼요. 이건 이름이 있어요. 또 아이소메트리라고 불러요. 오케이. 요거를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까요? 우리 시뮬레이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건 이거
지금 우리 말로 했는데 이걸 시뮬레이션으로 체킹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시뮬레이션을 뭐를 했냐면 0부터 캐피탈 T까지, 캐피탈 T는 3년 했고요. 그 다음에 샘플 패스는 2만 개를 제너레이트를 했어요. 그러면 요게 2만 개가 계산이 될 겁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아까 시뮬레이션 한 걸 다시 돌아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3년치를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3년치를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패스는 몇 개를 제너레이트 했냐면 2만 개를 제너레이트 했어요. 오케이? 그리고 요 적분하는 함수는 뭐를 했냐면 BS에 대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SBS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코사인 BS에 대해서 했어요. 기억나나요? 세 개에 대해서 했어요. 그래서 요 BT가 뭐냐면 BT, 브라우니안 모션, WT, 이 경우에 WT, 그 다음에 T 곱하기 WT, 그 다음에 마이너스 코사인 WT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샘플 패스당 요거 하나씩 계산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3년 후에 요게 3년 후에 총 손익이에요. 그걸 제곱을 하니까 항상 플러스가 되겠죠. 그거의 expectation이니까 에버리지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2만 개가 제너레이트가 되고 그 2만 개의 에버리지를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또 계산을 해야 되군요. BS 스퀘어 오케이. 요거를 2만 개, 요게 2만 개가 계산이 되겠죠. 2만 개에 요걸 계산을 해서 요걸 계산해서 챗GPT한테 하라고 그러죠. 일단 오케이. 뭐가 스페링이 틀렸나 본데? 뭐가 틀렸나요? verify. 스페링이 어떻게 돼요? verify인가? 오케이. 아까 그림 그리는 코드였고요. SBS인 경우에 하나는 요걸 계산을 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샘플 패스 2만 개를 제너레이트를 하고요. 그럼 요게 2만 개의 숫자가 나오고 그걸 제곱하면 2만 개의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걸 에버리지 아웃 하는 거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요걸 2만 개 계산을 해서 에버리지를 비교하라는 거예요. 저가 보기엔 저같자도 그렇게 시간은 많이 걸릴 것 같지 않은데 귀찮으니까 챗GPT 보고 계산을 하라고 그러죠. 이 정도는 눈 감고 코드 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토 인테그랄을 제곱을 해서 익스펙테이션을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이토 인테 그러니까 지금 요거고요. 그래서 IT라는 게 요 이토 인테그랄을 한 걸 거고 그걸 제곱을 해서 익스펙테이션을 계산하는데 몽테카를로로 계산했다는 거고 몽테카를로는 2만 개의 데이터로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일한 건데 여기 제곱이 요 안으로 들어가서 베타의 제곱이 걸리고 DWT는 DT로 바뀐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2만 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에버리지를 계산한 거예요. 동일한 랜덤 베리어블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오케이. 그래서 theoretically는 정확하게 20.25가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둘 다 정확하게 20.25는 안 나와요. 그거는 우리가 시뮬레이션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에러가 발생을 했는데 에러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어리티컬하게는 20.25가 나와야 돼요. 그걸 손으로 계산해 보면 20.25가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이또 아이소메트리의 왼쪽 오른쪽이 다 20.25가 아니에요. 하나가 20.23이고 하나는 20.73이에요. 좀 달라요. 그러면 요 에러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패스 개수를 늘려야 될까요? 아니면 1년을 지금 21 곱하기 31로 했거든요. 그 숫자를 늘려야 될까요? 오케이. 지금 에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left equal right인데 이게 수학적으로는 20.25예요. 근데 right는 20.23인가 그렇고 여기는 20.73인가 그래요. 이게 지금 왼쪽 오른쪽이 다 expectation인데 수학적으로 expectation을 계산을 한 게 아니고 몽테칼로로 시뮬레이션을 2만 개 샘플링을 해서 그거의 에버리지 값을 계산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에러가 조금 생각보다 저거 생각한 것보다 큰데 어떻게 하면 에러를 줄일 수가 있을까요? 지금 첫 번째는 샘플 사이즈가 2만 개거든요. 이거를 늘리는 게 첫 번째 방법일 거고요. 두 번째는 n이 12 곱하기 21인데 이거를 늘리는 방법이 있어요. 어느 걸 늘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샘플 사이즈요? 샘플 사이즈 2만 개면 굉장히 많은 건데. 샘플 사이즈 2만 개는 굉장히 많은 거고요. 요거를 늘려줘야 돼요. 수학적으로는 이 n이 무한대일 때 지금 이게 20.25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샘플 사이즈 2만은 굉장히 많은 거고요. 요 n을 12 곱하기 21로 했는데 그걸 조금 키워 볼게요.
비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이거를 곱하기 10을 합시다. 그러면 시간은 10배가 들어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코인 플리핑을 10배 더하기 때문에. 시간 많이 걸리죠? 아까 돌아가는 시간에 10배가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대부분의 시간은 랜덤 넘버 제너레이트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짜잘한 계산들이기 때문에 금방금방 해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오케이. 아까 거랑 비교를 해봅시다. 지금 코인 플리핑을 10배 한 거고요. 오케이. 이 숫자는 더 안 좋아졌네. 이거 더 안 좋아진 건가? 그러네. 더 안, 더 안 좋아진 거죠? 더 안 좋아졌네? 왜 그러지? 100배. 그럼 이게 100배가 늘어지는데. 크래시했네요. 네, 너무 많아요. 오케이. anyway. 그래서 오늘 정리하면 이또 적분을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또 적분 정의했고 시뮬레이션 통해서 좀 알아봤고 이또 아이소메트리라는 걸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